앞으로 열흘 안에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오른쪽 배, 갈비뼈 바로 아래 부분에 손을 얹어보세요. 살짝 눌러보십시오. 통증이 느껴지나요? 그동안 무시해왔던 둔한 통증이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그 불편함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닙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시작되기 전 간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간 전문의이며 지난 18년간 서울과 부산의 간질환 클리닉에서 일해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이것만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300명의 한국인이 심각한 지방간 질환 진단을 받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 중 87%가 거의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박 씨가 서울대학교 병원 제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68살이었습니다. 피곤함을 호소하자 딸이 강제로 검사를 받게 해서 오셨습니다. 그냥 피곤한 것뿐이었습니다. 극적인 증상은 없었습니다. 통증도 없고 피부가 노랗게 변하지도 않았고 뚜렷한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초음파를 보았을 때 40% 이상이 지방으로 된 간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간은 축적된 독소에 익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눈을 바라보며 언제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활력을 느꼈는지 물었습니다. 그분은 멈칫했습니다. 기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질환이 얼마나 조용히 당신의 삶을 훔쳐가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 씨는 고통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환자 중 누구도 그 지경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방간 질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싼 약이나 극단적인 식단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3년 전 저는 특이한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한 전통적인 아침 습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연스럽게 하시던 그런 것들을 따르는 환자들이 간 기능에서 놀라운 개선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수년에 걸쳐서가 아니라 며칠 만의 말입니다. 열흘 만에 혈액 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열흘입니다. 저 자신도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러한 전통적 습관들을 현대 생체시계 연구와 결합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저 자신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간에는 생체시계가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전 8시 30분 사이에 가는 제가 황금 시간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90분 동안 가는 지방을 저장하는 대신 태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가지 특정 대사 스위치를 올바른 순서로 활성화해야만 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전체 효과를 잃습니다. 잘못된 순서로 하면 실제로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서 즉시 모든 것을 잘못합니다. 찬물을 마십니다. 몇 분 안에 아침을 먹습니다. 몸이 나른하다는 이유로 운동을 건너뜁니다. 이러한 흔한 습관 하나하나가 간에게 지방 연소 모드를 끄고 저장 모드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매일 아침 간을 더 아프게 만들도록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토콜을 제 클리닉의 42명의 환자들에게 테스트했습니다. 이들은 지방간 질환이 확진되고 간 수치가 높고 만성 피로가 있으며 무엇을 시도해도 사라지지 않는 완고한 뱃살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하나의 간단한 지시를 했습니다. 열흘 동안 이 정확한 아침 순서를 따르십시오. 삶의 다른 어떤 것도 바꾸지 마십시오. 일어난 후 90분 이내에 이 3가지 활동만 이 특정 순서대로 하십시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열흘 이내에 39명이 간 염증 지표가 감소했습니다. 30일 이내에 초음파에서 측정 가능한 지방 감소를 보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박 씨는 2달 만에 9kg을 감량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활력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북한산에서 손주들과 다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전체 프로토콜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왜 지금 당신의 간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왜 앞으로 열흘이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91살입니다. 지난주 강남의 한 클리닉에서 58살 남성이 제 앞에서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단지 약간의 뱃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지방으로 부어올라 다른 장기를 압박하는 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의 피부는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이제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의 딸이 거기 서서 울면서 왜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하시던 일을 멈추십시오.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 몸의 오른쪽에 손가락을 대보십시오.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누르십시오. 통증이 느껴지나요? 약간 부어오르거나 딱딱하게 느껴지나요? 아주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느껴진다면 당신의 간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단지 복부팽만이나 가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방에 익사하고 있는 당신의 간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18년 넘게 서울에서 간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7,000명이 넘는 간질환 환자를 봐왔습니다.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진행된 케이스가 아닙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방간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뚜렷한 증상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들 안에서 고장나고 있는 침묵하는 장기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침대에서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아니면 아예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간은 단지 과체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른 환자들, 마라톤 선수들, 매일 샐러드를 먹는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잘못된 시간에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간은 생체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아침을 먹으면, 잘못된 시간에 물을 마시면 잘못된 온도에서, 잘못된 시간에 몸을 움직이면 간이 지방을 태우는 대신 저장 모드로 전환됩니다. 마치 용이 금을 쌓아두듯 지방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방은 독성을 띠게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63살 은퇴교사 박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손주와 놀 수조차 없을 만큼 심한 피로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간 효소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마치 누군가 간에 버터를 온통 발라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몹시 겁에 질려 계셨습니다. 제게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간 경화까지 아마 5년 정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10일 아침 프로그램을 따르시면 이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저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절박하셨습니다. 제가 드린 모든 지시사항을 하나하나 따르셨습니다. 10일 후 효소 수치가 40%나 떨어졌습니다. 석 달 후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이미 장례식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몇 달 동안 다이어트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조식품에 돈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깨어난 후 90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3가지 특정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90분입니다. 그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그때가 간이 치료에 가장 잘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하루 전체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잘못하는 것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아침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가는 밤새 혈액을 해독하고 저장된 지방을 처리하느라 일해왔습니다. 음식을 먹는 순간, 특히 탄수화물을 먹으면
간은 지방을 태우는 것을 멈추고 포도당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바로 그 과정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일어나자마자 찬물이나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찬 음료는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신진대사를 늦춥니다. 간이 아침에 최적으로 기능하려면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미지근한 물이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필수적입니다. 이제 이 10일 프로그램의 두 번째 중요한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 건강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깨어난 후 30분에서 60분 사이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 동안 간이 지방을 태울지 저장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가 단백질물 시너지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 동안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간은 밤새 독소를 처리하고 세포를 복구하며 축적된 지방을 관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깨어나면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급증합니다. 이것은 정상이며 건강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간에 필요한 특정 원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코르티솔 급증이 몸에 지방을 태우는 대신 저장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58살 박 선생님이라는 환자를 치료한 후 이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심한 지방간을 안고 제 진료실에 오셨고 초음파 검사 결과간이 거의 전체가 지방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읽었기 때문에 3년 동안 매일 아침 레몬물을 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아침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운동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간은 매달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아침에 언제 단백질을 드시나요? 달걀을 먹는다고 하셨지만 샤워하고 옷을 입고 신문을 읽은 후에야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일어난 후 90분에서 2시간 후에 단백질을 섭취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며 말했습니다. 황금 시간대를 완전히 놓치고 계십니다. 간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간이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깨어난 후 30분에서 60분 사이에 흡수가 쉬운 단백질, 정확히 20g을 최소 300ml의 실온 물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실온 물입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이 특정 시간대일까요? 단백질을 처리하고 지방 연소 효소를 활성화하는 간의 능력이 이 30분에서 60분 시간대의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30분 전에는 소화기관이 아직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60분이 지나면 이미 신진대사 재설정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코르티솔이 이미 몸의 연소 모드 대신 저장 모드로 들어가라고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제 제가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품질이고 소화가 쉬워야 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달걀 2개 전체 또는 두부 1컵 또는 손바닥 크기의 작은 흰살 생선 한 조각을 찐 것입니다. 단백질 파우더를 먹지 마십시오. 가공육을 먹지 마십시오. 이 시간대에 치즈나 우유를 먹지 마십시오. 재설정 기간 동안 간이 이것들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을 먼저 마신 다음 정확히 5분을 기다린 후 단백질을 먹어야 합니다. 동시에가 아닙니다. 단백질 먼저도 아닙니다. 물 먼저 5분 대기, 그 다음 단백질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물이 소화 효소를 준비시키고 가니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최대 효율로 흡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박 선생님이 이 정확한 프로그램을 따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흘 만에 갈비뼈 바로 아래 오른쪽에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간이 저장된 지방을 방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10일 만에 그분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0일 후 다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지방 커버리지가 40% 감소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제 61살이고 간 기능 검사는 완전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무 단백질이나 먹으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분당에서 오신 초혜 씨 환자분이 계셨는데 정확히 적절한 시간에 단백질 바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간이 더 나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배는 가공된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간이 이걸 분해하느라 더 힘들게 일해야 했고 염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생긴 겁니다. 단백질의 종류가 섭취 시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제 이 10일 프로토콜의 세 번째 핵심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전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부터 90분 사이에 무엇을 하느냐가 간이 지방을 태울지 저장할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진대사 황금 시간대인데 지방간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아침 일과 데이터를 검토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아침을 먹은 환자들은 간 지방 감소율이 겨우 11%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정확한 순서를 따른 사람들은요. 그들의 간 지방은 단 10일 만에 43%나 감소했습니다. 차이는 무엇을 먹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먹었고 먹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였습니다. 이 중요한 60분 동안 여러분의 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처음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몸은 공복 상태입니다. 간은 밤새 독소를 처리하고 세포를 재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아침 6시쯤 자연스럽게 급상승합니다. 이건 스트레스성 코르티솔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의 기상 신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즉시 음식, 특히 탄수화물로 시스템을 채우면 이 자연스러운 지방 연소 시간대를 차단하게 됩니다. 간이 청소 모드에서 저장 모드로 즉시 전환됩니다. 제가 매일 보는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환자들이 일어나서 15분 이내에 쌀죽을 먹거나 과일 주스를 마시거나 토스트를 먹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침이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간이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 저장하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리 건강하게 먹어도 지방간이 절대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강남에서 오신 68세 박씨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심한 지방간과 높은 간 수치, 지속적인 피로로 제 병원에 오셨어요. 본인은 아주 건강하게 먹는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통곡물, 과일, 채소를 드셨고요. 일주일에 3번 운동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간은 해마다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아침 일과를 살펴봤을 때 저는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6시 20분이면 아침을 푸짐하게 드시고 계셨어요. 몸이 밤새 진행하던 해독 주기를 완료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저는 박 씨에게 정확히 이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절박한 상황이었죠. 10일 만에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보였습니다. 간 수치가 31%나 떨어졌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겼으며 머릿속 안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후 지방간 분류가 심각해서 경증으로 바뀌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셨어요. 20년 전에 누군가 이걸 말해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정확한 순서가 뭘까요? 아침 수분 섭취 후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조깅이나 엮기 드는 것도 아니에요. 복부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담즙 생성을 자극하는 특정한 간 활성화 동작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동작들은 12분밖에 안 걸리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섭니다. 양손을 오른쪽 갈비뼈에 간이 있는 곳에 놓습니다.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입니다. 부드럽게 압력을 가하고 상체를 천천히 왼쪽으로, 그 다음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이걸 10몇 번 하세요. 간을 직접 마사지하면서
저장된 독소와 지방을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 고대 기법을 현대 생체시계학과 결합하면 간 재생의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걸어야 합니다. 느긋한 산책이 아닙니다. 정확히 20분 동안 목적을 가지고 걷는 겁니다. 속도는 말은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빨라야 합니다. 이 특정 강도가 간 지질 산화라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쉽게 말하면 간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지방세포를 분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전부입니다. 먹고 나서 걸으면 그냥 방금 먹은 음식을 태우는 것뿐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걸으면 저장된 간 지방을 태우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활동, 총 32분이 걸리는 이것들을 한 후에야 첫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지만 그건 다음 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이해하세요. 순서는 신성합니다. 물이 먼저, 움직임이 두 번째, 식사가 세 번째. 이 순서를 바꾸면 모든 것을 망치게 됩니다. 이제 매일 아침 그 황금 90분 시간대 안에 반드시 해야 하는 네 번째 중요한 행동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간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한 아침 식사에 대해 여러분이 배워온 모든 것과 모순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제가 단백질 촉발 시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어난 후 45분에서 70분 사이에 정확히 20-30g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과일도 아니고 쌀죽도 아닙니다. 단백질입니다. 이 시간은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으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의학적 용어로 정확히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 가는 밤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8시간 동안 독소를 처리하고 세포를 재건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글리코겐 비축분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일어날 때쯤이면 간은 우리가 신진대사 기로 상태라고 부르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지방을 계속 태울지 아니면 다시 지방을 저장하는 것으로 전환할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아주 좁은 시간대에 일어나며 받는 신호는 여러분이 입에 넣는 것에서 직접 옵니다. 아침에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통곡물 빵이나 고구마 같은 건강한 것이라도 즉시 인슐린 수치가 급등합니다. 이 인슐린은 간에게 모든 작업을 멈추고 다시 지방을 저장하기 시작하라고 지시합니다. 밤새 이루어진 지방 연소 작업이 20분도 안 되어 모두 역전됩니다. 간은 청소 모드에서 다시 저장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지방간 질환이 계속 진행되게 만드는 숨겨진 실수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단백질은 인슐린과 반대되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글루카곤은 간에게 계속 지방을 연소하고 스스로를 계속 청소하고 해독 모드로 계속 작동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 금식의 이점이 3반 4시간 더 연장되어 가니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막연한 조언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30g의 단백질은 큰 달걀 2개에 두부 100g을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구운 고등어 150g을 의미합니다. 유제품을 소화할 수 있다면 무가당 그릭 요거트 300g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정확한 측정값입니다. 지금 당장 적어두세요. 저에게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라는 67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중등도 지방간과 상승된 간 수치를 가지고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의 ALT 수치는 8세의 구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건강하게 먹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나나와 꿀을 넣은 오트밀, 잼을 바른 통곡물 토스트, 건강 잡지에서 권장하는 모든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간은 매달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일상에서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입에 대기 전에 기상 후 45분에서 70분 사이에 삶은 달걀 2개와 두부 반 모를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오트밀도 안 됩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토스트도 안 됩니다. 그저 단백질만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절박했기 때문에 시도해 보았습니다. 3주 후 그녀의 ALT는 62로 떨어졌습니다. 8주 후에는 37까지 내려갔는데 이는 완전히 정상 범위입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의 눈에 띄는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6kg이 빠졌고 그녀는 10년 만에 가장 좋은 에너지 수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시간과 음식 선택에서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몸의 자연스러운 일주기 생물학이 설계된 대로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간에는 내부 시계가 있으며 그 시계는 어떤 모드로 작동해야 할지 알기 위해 특정 시간에 단백질 신호를 기대합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것은 이 전체 아침 프로토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간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지점입니다. 저는 이 실수가 수많은 환자들을 진행성 지방간 질환으로 보내는 것을 보았고 이것은 하루의 첫 식사 중에 발생합니다. 김 박사 프로토콜의 5번째 단계는 그녀가 단백질 타이밍 윈도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상 후 정확히 60분에서 90분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 전도 안 되고 그 후도 안 됩니다. 지방간 손상을 되돌리고 싶다면 이 정확한 타이밍은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30분 동안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의 첫 4단계를 완료한 후 간은 우리가 지방 연소 단계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최고조에 달하고 천이 상승하며 간세포들은 말 그대로 저장된 지방을 계속 연소하기 위해 특정 영양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잘못된 것을 먹거나 너무 일찍 먹으면 이 전체 지방 연소 과정에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입니다. 간은 즉시 저장 모드로 다시 전환되고 아침의 모든 노력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됩니다. 저는 제 환자 중 한 분을 통해 이것을 어렵게 배웠습니다. 박 씨는 강남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68세 기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상승된 간 수치와 상당한 지방, 축적을 가지고 제 병원에 왔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아침 프로토콜을 적용했고 3주 동안 그는 전혀 개선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혀요. 그의 간 수치는 높은 상태로 유지되었고 초음파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따르고 있다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아침 식사로 정확히 무엇을 먹었는지, 정확히 언제 먹었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생선을 넣은 쌀죽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식 아닌가요? 틀렸습니다. 그는 셰프 5분 지점에, 즉 간의 최고 지방, 연소 단계 한가운데서 그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죽의 탄수화물은 지방 산화를 완전히 차단하는 인슐린 급증을 촉발하고 있었습니다. 음식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타이밍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저는 그의 프로토콜을 조정했습니다. 같은 기상시간, 같은 수분 섭취, 같은 운동. 하지만 첫 식사를 기상 후 정확히 70분으로 미루고 먹는 것을 바꿨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그의 간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주 이내에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의 측정 가능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일상, 다른 타이밍과 음식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백질 타이밍, 윈도우 동안 정확히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김 박사의 연구는 매우 명확합니다. 최소한의 탄수화물과 최소한의 지방으로 정확히 30g의 완전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20g도 아니고 40g도 아닙니다. 30g입니다. 이 특정 양은 소화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거나 인슐린을 급증시키지 않으면서 간 단백질 합성이라는 것을 촉발합니다. 이것을 매우 실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0g의 단백질은 달걀 4개를 의미합니다. 또는 일반 두부 150g을 의미합니다.
또는 구운 고등어 120g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기상 후 60분에서 90분 사이에 드세요. 그것과 함께 다른 것은 먹지 마세요. 밥도 안 됩니다. 빵도 안 됩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아직 채소도 안 됩니다. 단지 단백질과 물만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이것은 너무 단순해 보입니다. 특정 시간에 달걀을 먹는 것만으로 어떻게 간 손상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일주기 시계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먹는지가 먹는 음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간의 단백질 처리 능력과 지방 연소 능력은 바로 이 시간대의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자신의 생리 기능과 싸우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 여사님께서 이 교훈을 완벽하게 배우셨습니다. 72살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고 이미 섬유화 초기 징후가 보였습니다. 최 여사님은 이 단백질 섭취 시간을 종교적으로 지키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지 70분 후에 삶은 계란 4개, 그것만 드셨습니다. 속임수도 없고 예외도 없었습니다. 8주 후 간 경직도 측정치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부산에 계신 담당 의사 선생님도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60분에서 90분 사이입니다. 완전 단백질 30g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에 표시하세요. 알람을 맞추세요. 이 한 가지 조정만으로 간이 치유될지 계속 악화될지가 결정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지 마세요. 이 단계를 수정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따라하세요. 이제 아침 루틴의 6번째 핵심 요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을 완전히 망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황금 90분 시간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 동안 무엇을 먹느냐가 말 그대로 간이 지방을 태울지 더 많이 저장할지를 결정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일어난 후 60분에서 90분 사이에 가는 대사 결정 단계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천 명의 지방간 환자를 치료한 18년 동안 저는 아침 식사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고형 음식을 먹는 시간이 음식 자체보다 더 중요합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처음 일어났을 때 간은 깊은 청소 모드에 있습니다. 전날의 모든 독소와 지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이 자연스러운 해독 과정에 급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간은 즉시 청소 모드에서 소화 모드로 전환됩니다. 막 제거되려던 축적된 지방은요, 그대로 그 자리에 남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간이 청소 주기를 완료하고 제가 지방 연소 시간대라고 부르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때 신진대사가 새로운 지방을 저장하는 대신 저장된 간 지방을 연료로 사용할 준비가 됩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0분의 따뜻한 물을 마시고 30분의 운동 순서를 진행한 후 60분에서 90분 표시까지 기다렸다가 고형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50분이 아닙니다. 45분도 아닙니다. 최소 60분입니다. 결과를 원한다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이 시간대에 무엇을 먹느냐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 세박 여사님이셨습니다. 심한 지방간으로 저를 찾아오셨는데 효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과일을 곁들인 오트밀이었고 이전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권하신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일어난 지 20분 이내에 먹고 계셨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2가지만 바꿔드렸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를 일어난 후 75분 시점으로 미뤘습니다. 둘째, 드시는 음식을 바꿨습니다. 열흘 만에 간 효소 수치가 38% 떨어졌습니다. 석 달 만에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이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사람, 비슷한 음식, 다른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 시간대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정확한 비율로 3가지 특정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 15g이 필요합니다. 대략 계란 2개 또는 손바닥 크기의 부드러운 두부입니다. 고기는 안 됩니다. 고기는 소화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간에서 혈류를 빼앗아 갑니다. 둘째, 쓴맛 나는 채소 한 인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무청 또는 찐 브로콜리입니다. 이러한 채소의 쓴 성분은 담즙 생성을 직접 자극하는데 이는 간 지방대사에 필수적입니다. 셋째,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건강한 지방 한 큰술이 필요합니다. 채소에 뿌린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반 개입니다. 간 지방을 제거하려는데 왜 지방을 먹어야 할까요? 올바른 종류의 지방은 간에 저장된 지방을 방출하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들리지만 이것은 입증된 대사 과학입니다. 간은 더 많은 지방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 때만 지방을 태웁니다. 아침 식사로 탄수화물만 먹으면 간이 패닉 상태가 되어 굶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장된 지방을 조금도 놓지 않습니다. 이 시간대에 절대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과일 주스는 안 됩니다. 빵이나 밥도 안 됩니다. 어떤 종류의 설탕도 안 됩니다. 이것들은 즉시 인슐린을 급상승시키고 하루 종일 지방 연소의 문을 꽝 닫아버립니다. 잘못된 시간에 오렌지 주스 한 잔은 아침 루틴의 모든 진전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음식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따뜻하거나 실온이어야 합니다. 찬 음식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간 혈류를 최대 40%까지 감소시킵니다. 이것이 박 여사님께서 아침 식사와 함께 찬물 마시는 것도 중단하신 이유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간을 재설정할 정확한 10일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난 18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를 변화시킨 정확한 순서입니다. 1, 1에서 3, 1. 대사 재설정 단계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대략이 아닙니다. 정확히입니다. 오전 6시에 알람을 맞추세요. 휴대폰을 만지기 전에 화장실에 가기 전에 정확히 500ml의 실온물을 마시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실온으로입니다. 이것은 8시간의 공복 후간에 여과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20분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깊은 복식 호흡을 하세요. 배꼽 아래 2인치의 손을 올려놓으세요. 4초 동안 숨을 들이쉬면서 손을 밀어내세요. 4초 동안 유지하세요. 6초 동안 내쉬세요. 이것을 15번 반복하세요. 횡격막 움직임을 통해 간을 수동으로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20분 후 첫 식사를 하세요. 이 식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삶은 계란 2개, 중간 크기, 토마토 1개를 슬라이스하고 단단한 두부반 모를 준비하세요. 기름은 넣지 마세요. 아직 소금도 넣지 마세요. 이것은 정확히 32g의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을 제공하고 간 자가포식이라는 작용을 촉발합니다. 간이 에너지를 위해 자신의 지방 저장소를 먹기 시작합니다. 저는 혈액 검사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르는 환자들은 4일째의 간 효소 수치가 43% 감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4일째부터 7일째까지 가속 단계입니다. 아침 물과 호흡을 계속하세요. 이제 단백질 식사 직후 15분 걷기를 추가하세요. 하루 중 나중이 아닙니다. 바로 직후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10분 이내예요. 이 걷기는 천천히 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숨이 차면 과정을 방해하는 겁니다. 식후 걷기는 혈류를 근육으로 돌리고 지방 저장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간은 이 황금 시간대에 저장된 중성지방을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식사 전에 운동합니다. 이것은 지방간 환자에게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공복에 운동하면 간이 비상 모드로 들어가 모든 지방 분자를 붙잡습니다. 먼저 먹고 그 다음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아침 운동 루틴이 간 건강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8일째부터 10일째까지 확립 단계입니다. 이제 간의 염증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에너지가 안정적인 것을 느낄 겁니다. 오후에 처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간이 다시 효율적으로 지방을 처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확히 같은 루틴을 계속하세요. 같은 기상시간, 같은 물의 양, 같은 호흡 횟수, 같은 아침 식사, 같은 걷기 시간. 몸이 새로운 대사 리듬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3일 동안의 일관성이 앞으로 몇 달 동안의 패턴을 고정시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10일 후에는 천천히 아침 식사 옵션을 확장할 수 있지만 핵심 구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물, 기다림, 호흡,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 즉시 가벼운 걷기. 이 순서가 양치질만큼 자동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정확한 기상 시간을 적으세요. 약속하세요. 내일 아침 변명거리가 없도록 오늘 밤 계란과 두부를 준비하세요. 오늘 밤 자기 전에 침대 옆 탁자에 500ml 물병을 놓으세요. 작년에 강남에 사시는 72세 박 씨가 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간에 지방이 너무 많이 쌓여서 갈비뼈 너머로 확대되었습니다. 계단도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정확한 10일 방법을 따랐습니다. 30일째 초음파 검사를 위해 돌아왔을 때 저는 간 지방 밀도가 28% 감소한 것을 봤습니다. 그는 72세에 65세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신호를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은 순서와 타이밍에 있습니다. 비싼 건강 보조식품이 아닙니다. 복잡한 식단이 아닙니다. 단지 10일 동안 올바른 순서로 이 세 가지 아침 행동만 하면 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간을 구할 수 있다면 자녀들의 간과 손주들의 미래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즉시 공유하세요. 댓글에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적으세요.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적으면 실행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10일 변화는 내일 아침 일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더 건강하고 강한 간을 가지고 이 방법의 반대편에서 뵙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3가지, 아침 활동 중 내일 무엇부터 시작할 것이며 90분간 재설정 시간을 몇 시에 시작할 건가요? 여러분의 아침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 간 건강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지방간으로 고생하거나 예방하고 싶은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